영알람의 여행영어 양승준 지음. 북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방법. Where are you from?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나는 외국에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평소보다 자랑스럽다. I'm from Korea. 그래서 마치 내 등에 태극기가 펄럭이듯 대답하곤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던 중이었다. 내 차례가 돼서 티켓과 여권을 보여주고 비행기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들려오는 심각한 한마디, Excuse me, sir, 라고 하면서 공항 직원과 보안 요원이 막아서는 것이 아닌가. 다들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지? 뭔가 큰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누군가 내 가방에 불법 무기나 마약을 숨겨놓은 게 아닐까? 뭐라고 해명하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륙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Show me your passport. 흑인 공항 직원이 다짜고짜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까봐 걱정됐다. 그래서 아주 공손히 여권을 건넸다. 직원이 내 여권과 컴퓨터 스크린을 번갈아 보면서 뭔가를 열심히 입력하더니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티켓팅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를 했다. 탑승객 정보에 내 국적이 북한으로 입력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지한 여권은 남한이어서 비행기 탑승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남한과 북한 이중 국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험상궂게 생긴 보안 요원이 계속해서 내 국적을 신문했고 내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 철저히 확인했다. 게다가 당신은 북한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한 시기여서 긴장감은 더욱 높았다. 이러다가 잘못돼서 북한으로 보내지면 어떡하지? 신변의 위험을 받으면 어떡하지? 비행기를 놓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북한 사람으로 오해받게 된 상황에서는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비행기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분 탓인지 몰라도 보안 요원이 더 모여든 것처럼 느껴졌다. 북한의 주요 인사가 암살당한 시기여서 혹시 모를 긴급 사태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행히 내가 걱정하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 나를 도와주던 공항 직원이 상황 이해를 잘했고 시간이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나의 국적은 다시 남한이 되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비행기를 놓쳤을 거고 운이 없었다면 따로 취조까지 받을 뻔한 상황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가 의도치 않게 국적을 북한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북한은 정식 명칭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다. 그런데 여기서 데모크라틱이란 단어는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데모크라틱이 들어간 명칭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지만 데모크라틱이 들어간 코리아는 북한이다. 해외에서 이런 난감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자. 해외에서 우리의 국적은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 혹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이다. 느린 서비스와 인종차별의 경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비스 품질과 속도는 세계 최정상이다.
보통의 식당에 가도 패스트푸드점 수준으로 음식이 빨리 준비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주문도 느긋하게 받고 요리도 느긋하게 한다. 하루를 30시간으로 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독일 뮌헨에서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다. 4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식당에서 학생이라는 독일식 족발 요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요리가 준비되는 동안 먼저 맥주를 마셨는데 한 20여 분 지났을까? 맥주는 비어져 가는데 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겼는지 궁금했다. 때마침 저 멀리서 종업원이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주문이 오래 걸려서 사과라도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띠며 하는 말, 맥주 더 필요하십니까? 조금 난감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서 요리는 언제 나오는데? 답답했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그냥 기다리기 뭐해서 맥주를 새로 시켰다. 새 맥주잔도 비어갈 때쯤 드디어 요리가 등장했다. 총 30분 정도 걸렸다. 당시엔 배가 너무 고팠고 술도 취해 있어서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요리가 나올 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비꼬듯 한마디 했다. It takes ages. 온종일 걸렸군요. 종업원은 잘못된 게 없다는 듯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천사 같은 미소와 함께 내게 물었다. 혹시 맥주 더 필요하신가요? 우리나라였으면 30분이나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조금 다르다. 해외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는 책 20페이지 정도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간혹 나보다 늦게 주문한 사람들의 요리가 먼저 나올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문제다. 이게 계속된다면 인종차별일 수 있다. 하지만 평균 대기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면 큰 문제거리가 아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하루를 정말 여유롭게 보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준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일상이 바쁘다. 빠른 일 처리를 선호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들의 방식과 시간을 따르자. 그곳의 시간을 느껴보는 것이 역시 여행의 묘미다. 해외에서 추방당하는 방법. 해외에서 추방당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범죄를 저지르면 된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심지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영국에 입국하려던 중이었다. 영국은 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숱하게 오고 간 나라라서 별 생각 없이 입국 심사를 하고 있었다. 왜 영국에 왔습니까? 개인적인 업무 및 여행을 하러 왔습니다. 기계 같은 질문에 기계처럼 답했다. 순조로운 입국 심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이 운명을 바꾸었다. 왕복 항공권은요? 아뿔싸, 귀국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오픈 티켓을 구입했고 돌아가는 티켓을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복 항공권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침착하게 현재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오픈 티켓이건 편도 티켓이건 왕복 항공권이 없다는 건 없는 거란다. 그러고 심사관이 던진 한마디. 지금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입국을 불허합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하늘이 노래졌다. 바쁜 공항에서 들리는 소음만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입국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0분 이상 취조를 당해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여권에 다른 스탬프가 하나 더 찍혀 있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 스탬프에 대해 심사관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입국 거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그건 경고 스탬프입니다. 향후 영국 입국 시 다른 심사관이 그 스탬프를 보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산에 입력한 사유를 참고해 당신의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입국은 허가하지만 다음 입국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상 반쪽짜리 입국 허가였던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끔찍한 해프닝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추방당한다. 미연에 방지하는 팁은 바로 왕복 항공권이다. 해외에 나갈 때는 무조건 왕복 항공권을 준비해야 한다. 없다면 잠정적 불법 체류자로 간주된다. 여러 국가를 이동하는 일정이라면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귀국일을 나중에 정하는 오픈 티켓도 편도로 간주된다. 편도 입국은 금물이다. 무조건 왕복 항공권을 준비하자.